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웰빙 웰다잉을 전하는 우렁각시 강사 김임순입니다. 웰다잉과 인문학 2강으로 오늘은 행복지수 올리고 자살지수 내리고 웰다잉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목적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원하게 될 것, 그것을 지금 하라. 엘리자베스 키블로로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다 가까이에 살지만 바다를 볼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한 번만 더 별을 보고 싶다고, 바다를 보고 싶다고 말을 해요. 삶의 마지막 순간에 바다와 하늘과 별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 번만 더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은 꼭 죽음을 앞두고 나서야 엄마가 보고 싶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보고 싶다. 상처를 준 그 친구가 보고 싶다. 내가 꼭 가고 싶은 곳이 있었는데 그곳을 못 가서 아쉽다. 라면서 꼭 후회스러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지 말고, 그때 하지 말고 지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너무나 바쁘게 살아요. 아침을 먹으면서도 점심 걱정을 하고, 점심 먹으면서 저녁 걱정을 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내일 걱정을 하는 게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금 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살다 언제 가나요? 우리는 오늘 살다가 오늘 가는 겁니다. 내일은 없어요. 감사하게도 내일이라는 선물이 오늘 주어졌기 때문에 내일을 오늘처럼 우리는 쓰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일은 없다라는 생각으로,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하루를 살면 우리는 잘 사는 삶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은 가끔 하늘을 보고 사시나요? 하늘 한번 올려다 보세요. 하늘에는 구름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시는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시는 우리 할머니도 있어요. 아버지, 제가 오늘 잘 하고 있나요? 할머니, 삶이 너무 힘들어요. 좀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이렇게 버티면 되는 건가요? 그래도 제가 나쁜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좀 굽어 살펴보시고 좀 도와주세요. 이러한 마음의 여유라도 가지고 살면 우리는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삶의 질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세월 참 빠르죠?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뭐가 가장 무섭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불의 위력을 본 사람은 불이야라고 말을 할 것이고, 또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사람이라면 물이야라고 말을 할 것이에요. 또 산에 가서 산짐승을 만나 부사일생으로 살아났다면 산짐승의 포를 말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세월보다 더 빠르고 매몰차고 무서운 것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의 모습을 어제와 오늘, 내일을 거울에 비춰보면 늘 같은 모습이에요. 별로 변화된 걸 못 느껴요. 하지만 1월에 찍은 사진과 12월에 찍은 사진, 그리고 중학교 때 찍은 사진, 고등학교 때 찍은 사진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아마 그 차이를 많이 느끼실 겁니다. 특히 연령대가 많을수록 빠르게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실감을 할 것이에요. 물이나 불은 형체가 있고 징조가 있어서 내가 조금만 조심하면 그 위험에서 피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세월을 이기는 장사는 없기에 두렵기 마련입니다. 세월은 모든 것을 탄생시키기도 하고 성장해 가기도 하고 전성기를 맞게 하고 시들게 하고 다시 본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묘력이 있습니다.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세상, 우리는 인정하며 삶을 고마워하며 소주 한 잔 기울이며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웰빙에서 이어지는 웰다잉은 잘 살고 잘 마무리하는 인생의 전 과정을 말합니다. 웰빙과 웰다잉은 그 의미가 서로 통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생과 사는 둘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잘 사는 것이 잘 죽는 것이라고 앞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웰빙에서 의미하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정신적으로 여유가 생겼다고 해도 그것이 곧 행복이라는 등식이 성립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허전한 것들이 결국 죽음에 이르러서야 후회를 하게 되는 요인이 되죠. 이것은 삶에 있어서 목적 없는 부의 축적이나 풍요로운 삶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웰다잉은 웰빙이 채워지지 못한 것들, 즉 후회 없는 삶, 나눔, 인생의 의미 찾기 등을 채워줌으로써 삶을 행복하게 완성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중국 대륙의 군소 국가들을 모두 통일하고 불로장생을 꿈꾸며 불로초도 만들어 먹었던 중국 최초의 황제인 진시황. 로마 휴일에서 앤 공주로 데뷔를 해서 오스카상을 수상했던 그 시대의 가장 청순한 이미지의 오드리 헵번. 철통 같은 정치로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았던 김일성. 흑인계의 인권 운동가로 권투선수로 유명했던 무하메드 알리. 애플이라는 앱을 창시해서 억만장자가 된 스티브 잡스. 이들은 모두 어디 있나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부럽습니까? 우리가 부럽죠? 이들은 아마 우리를 엄청 부러워할 겁니다. 있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가장 부럽고 가장 좋은 겁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재벌이 누굴까요? 바로 이건희 회장님을 꼽을 수가 있겠죠. 이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병원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3,000원짜리 옷은 영수증이 증명을 해주고 3,000만원짜리 자가용은 수표가 증명을 해주고 5억원짜리 집은 문서가 증명을 해주는데 나는 무엇으로 증명을 할까? 사람의 가치는 무엇으로 증명을 하는가?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을 증명하겠습니까? 바로 건강이겠죠. 그래서 건강에 쓴 돈은 계산기로 두드리지도 말라고 합니다. 건강할 때 있는 돈은 자산이라고 부르지만 아픈 뒤에 우리가 들고 있는 돈은 그저 유산일 뿐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나를 위해 운전을 해줄 기사 있어요. 세상에서 나를 위해 돈을 벌어줄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나를 대신해서 아파줄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이 최고라는 거예요. 건강을 잃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건강이 가장 큰 소중한 재산이고 가장 큰 행복이고 건강이 최고라는 거죠. 그래서 돈 아무 소용없다고 합니다. 그저 내가 당연한 걸로 써왔던 그런 돈들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도 없고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건강이 최고라는 거를 병상에서 이렇게 느낀다고 이렇게 편지를 쓰셨다고 합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고 하죠.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죽음에 이르러 죽기 전에 자신의 몸을 돌보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건강을 과신하여 어느 날 병상에 누워보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죽는 과정에서의 고통을 더 두려워하고 있어요. 불치병인지 만성질환인지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진단해야 됩니다. 몸이 없으면 아무리 원대한 꿈을 꾸거나 위대한 생각을 실현시키고 싶어도 이승에서는 이룰 수 없는 것이죠. 자신의 몸 상태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남은 인생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가족, 친지에게도 깊은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풍이나 치매, 만성질환 등에 주의하셔야 되겠죠. 굵고 짧게 살겠다고 몸을 함부로 한다는 것은 누워서 보내는 기간만 길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어요. 누워서 자신의 몸을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없다면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도 펼칠 수가 없고 이것은 삶의 의미를 가질 수 없는 최악의 삶을 의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점이 모이면 뭐가 되나요? 선이 되죠. 선이 모이면 면이 되고 면이 모이면 입사가 되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랑, 정, 재물, 권력, 명예, 건강 이런 무수히 불규칙한 점들이 모여서 선을 이루고 그 선은 또 다양한 면을 만들고 이 면은 아름다운 입체의 조화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입체의 조화예요. 이 조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옆도 뒤도 안 돌아보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오로지 권력을 위해서, 오로지 출세를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최후는 어떨까? 저는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는데요.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천하를 다 얻은 왕이죠. 대왕입니다. 금은보화는 물론이고 모든 아주 제국, 영토까지 다 얻은 그런 제국인데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젊은 나이에 더 외롭게 살았다고 합니다. 왜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왕은 32살의 젊은 나이에 죽음을 앞두고 많은 신하들을 앞두고 신하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내가 죽으면 나를 관 속에 집어넣되 나의 관뚜껑에 동그라미 2개를 내서 나의 2팔을 밖으로 끌어내라. 그리고 나의 관을 울려매고 온 마을을 돌아다녀라 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물었어요. 어찌하여 그런 분부를 내리십니까? 그랬더니 대왕이 하는 말, 금은 보화는 물론 천하를 다 가진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 이 대왕도 태어날 때 빈몸으로 왔듯이 갈 때도 빈손으로 간다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교훈을 얻기를 바란다. 나는 인생을, 특히 젊음을 전쟁하는 데 다 허비하고 이제는 죽음을 앞에 두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더라. 인생은 전쟁이 아니고 축제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여 인생을 즐기면서 사시라. 길거리에 있는 아름다운 꽃도 감상하면서 저 너머의 아름다운 풍경도 감상하면서 좋은 사람과 좋은 담소 나누고 좋은 일로 그렇게 아름답게 즐겁게 살아가기를 바란다 라는 그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산꼭대기에 오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상에 오른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죠. 어느 지점에 도착하면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그런 곳은 없다고 합니다. 같은 곳에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불행한 사람이 있다고 하죠. 같은 일을 해도 즐거운 사람이 있고 불행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정말 행복한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지금 하는 일을 즐거워하고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해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갈 곳이 있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행복지수가 어떻게 될까요? 하위권에 있습니다. 반면에 자살지수는요, 상위권에 있어요. 2018년 3월 뉴스에 보면 행복순위 156개 나라 중에 한국이 57위, OECD 국가 중에 자살지수는 상위권에 머물러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우리 예전에는 못 먹고 못 살았습니다. 밥을 한 끼 해결하면 정말 행복했고 2끼 해결하면 더 행복했고 3끼를 해결하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잘 먹고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행복지수는 자꾸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웰다잉의 목적은 하위권에 있는 행복지수를 상위로 끌어올리고 상위권에 있는 자살지수를 아래로 끌어내리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웰다잉의 출발은 여기서부터이고요. 자살이 많은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노인 자살, 청소년 자살, 대통령이 자살한 나라는 아마 대한민국밖에 없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면서 무엇에 의미를 두고 살아야 될까요? 행복에 의미를 두고 살아야 되겠죠. 오늘 끝까지 제 강의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3강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